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늘 시장은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흐리게 한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이슈가 있었을까요? 어제 잘 가다가 이틀 연속 외인의 선물 매수가 이어져가지고 기대감이 컸었는데 오늘 악재는 없었습니다. 악재는 없고 중국 쪽에서 10시 45분 정도에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있었는데 이게 소폭 증가했어요. 53.8, 53.4였는데 53.8로 증가했는데 그때 중국 시장이 뭐 많이 빠졌냐? 그것도 아니고 상해나 대만 같은 경우가 살짝 빠졌다가 올라왔고 홍콩이 하락이 1% 이상 커지긴 했었는데 뭐 그거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우리나라 하락 요인은 국내 요인이죠. 국내 요인.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죠. 8월 6일 날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고 그걸 한번 보면 좀 재밌는데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8월 20일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서 40조 시총으로 40조를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 8월 10일 날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고요. 물론 해외 시장이 일본이나 뭐 다른 대만이나 이런 데가 빠진 게 8월 11일, 8월 12일 이렇게 그때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크래프톤이 8월 10일 날 상장하고 난 뒤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때문에 하락이 이 8월 20일까지 지속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 희한하게도 카카오뱅크가 8월 20일까지 오를 때 지수가 딱 그만큼 얼마만큼 빠지느냐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200포인트 그때 40조 오늘 카카오페이에 지금 상장 하고 나서 시총이 25조가 조금 넘는데 금융권에 이렇게 큰 회사를 신규 상장하면 시장에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상장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물론 뭐 공모 청약 해가지고 청약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청약 경쟁률도 세가지고 청약 받는 숫자도 많지 않고 그게 뭐 100% 200% 올라갔자 큰 수익도 아닌데 카카오만 좋은 거죠. 카카오만. 이런 회사들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시총이 20조 30조짜리가 갑자기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만큼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10,000계약이 넘었습니다. 1조 원 이상이었고 오늘도 10,000계약이 넘었죠. 12,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가 막판에 줄여가지고 9,600계약 정도로 줄이긴 했는데 명백하게 카카오페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와 다르게 어제 유럽에서 제조업 지표 나왔는데 뭐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미국의 경제 낙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나 이걸 봤는데 지금 5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5개월째 이게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그때가 줄라이니까 7월이죠. 7월에 58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43.9예요. 근데 9월 달에 급락했어요. 9월 달에. 9월 달에 급락하는 거는 아마 이제 실업급여 이거 이제 정지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5개월 연속 빠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의 경제를 보는 그 시각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소비가 중요하지 낙관 지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위해서 아이패드의 부품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쪽 생산을 50% 정도 감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독일에 공장을 지금 지어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재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죠. 지금 공장 빨리 해가지고 지금 생산량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좀 악재인 것 같고. 그리고 연준 그 의장의 재직 기간이, 재임 기간이 만료가 내년 2월인데, 그게 지금 그 후임자를 정하거나 아니면 연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네. 근데 바이든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파월을 지지를 하는데, 안 바뀌는 게 좋죠. 네. 이게 바뀌게 되면, 물론 뭐, 비둘기 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한데 뭐 누가 되느냐 뭐 또 얘기가 있겠지만, 만약에 매파가 된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좀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을 지금 많이 뿌리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매파가 등장하게 되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생각이 없다면 이 사람을 자르고 매파를 기용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연임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호주의 10월 그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51.8이 나왔어요. 이전치가 45.5였거든요. 급증했죠. 급증. 예. 호주가 봉쇄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내국인들 출국하는 거 다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의 차이신 이거는 소폭 증가, 이게 쇼크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중국에서는 그 리커창 그 부총리가 상당히 좀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경제에 새로운 하방 압력에 등장했다. 새로운 하방 압력이 등장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리커창 부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전력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때문에 중국은 지금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기업들의 이 가격 전가 이거는 엄청나게 낮아요. 예. 기업들이 다 떠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는 조만간에 뭐 시진핑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국은 지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뭐 새로운 하방 압력, 뭐 이게 좀 안 좋은 뉴스이겠죠. 근데 오늘 중국 시장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당장에 악재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8월 LNG, 미국 LNG 수입량이 7월 대비해가지고 300%, 3배가 증가했는데, 이게 미국 전체 수출량의 17%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셰일가스, LNG 뭐 이런 걸 막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걸 쓸어 담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력난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지리차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부터 생산 들어간다고 하는데 7나노급부터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5년간 쏟아부을 돈이 27조 6천억이라고 했습니다. 27조 원을 쏟아붓겠다. 내년에는 아마 자율주행이 핵심,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 보면 루미나하고 벨로다인 쪽이, 라이다 이쪽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른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나요? 그게 가파르게 잘 떨어지다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50% 넘었어요, 지금. 네. 하여튼 뭐 자율주행 중요하다. 자율주행 쪽에 투자되는 게 많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그쪽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아침에 이렇게 선물 매도가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생각했으면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장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카카오라는 그 이름 붙은 걸 아예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정말 네, 좀 아쉽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이 급락할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테이퍼링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융위기가 이 전 세계 금융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연준의 자산이 8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거를 단번에 2조 달러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등락이 있다가, 2014년까지인가요? 계속 늘어요. 계속 늘리거든요. 계속 늘려가지고 그게 4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8천억 달러였던 게 시장에, 이제 연준의 자산이 8천억 달러라는 거는 시장에 이제 그 풀어놓은 돈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4조 5천억 달러, 5배가 늘어나잖아요. 6배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그때 물가는 그때 2013년도, 2012년도하고 13년도 그때 이제 한 2.5% 10년 균형 물가가 2.5% 정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2.69까지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2.5, 지금 같은 수준이에요. 예.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테이퍼링 했잖아요. 테이퍼링 했는데 돈을 테이퍼링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게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돈을 계속 풀다가 그 푸는 거를 지금 중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연준이 1200억 달러를 1년에 푸는데, 한 달인가요? 네.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풀고 있는 거를 단계적으로 줄여가지고 내년 6월까지, 중반까지는, 돈 푸는 거를, 채권 매입을 이제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 연준 자산이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네.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지가. 네. 2014년 정도까지 연준 자산이 그렇게 늘어났다가 이게 계속 일직선으로 행보를 하거든요. 이렇게 쭉 하는데, 그때 뭐 가장 큰 충격은 중국이 위안화를 강제 절하했다라는 거, 그때 그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금리를 올렸는데 이 연준 자산이 줄어들 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도 1월 달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수가 2200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도 1월 달에 200포인트가 한꺼번에 떨어지죠.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행보를 하죠,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연준의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이렇게 흡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주가가 계속 빠졌잖아요. 언제까지 빠졌냐? 2019년도까지 빠졌잖아요. 2019년 10월인가요? 그때까지. 계속 빠지잖아요. 어느 쪽에 그 미국 시장은 안 빠지지 않습니까? 예. 이머징 시장들이 빠지는 겁니다. 이머징 시장들이. 근데 금융위기 때, 사실 그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 그 뭐 부동산 그 부실을 몰랐다.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한번 보시면, 예. 거의 뭐 조작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에 전 세계 달러가 돌아다니는 비율이 그때 30% 정도 초반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부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금융위기를 만들면서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거거든요. 금융 정책을 완전히 바꿨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채가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고, 그때 이후에 각 나라의 창고에 달러를 재기 시작하죠. 예. 이 달러 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돌아다니는 달러의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이걸 줄이지 않아요. 뭐 조금만 위험이 생기면 달러 사서 모으잖아요.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지금 뭐 4,700억 달러? 네. 어마어마하게. 러시아도 뭐 맨날 미국 채를 파니 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네. 각 나라들이 달러를 사재기를 한 거죠.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연준이 자산을 이렇게 풀다가 갑자기 지금 테이퍼링 한다 해가지고 줄이는 게 아닌데, 이걸 갑자기 줄일 수도 없어요. 네. 줄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급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금리가 일단 올라야 돼요. 올라가지고 금리가 올라야만이 준비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이 미국이 2017년도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쭉 올려가지고 2019년까지 금리를 올려요. 2년간 올리는데 그때 중국이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처럼 2018년도 1월 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3,500 상해 종합이 3,500포인트인데 얼마까지 일직선으로 떨어지냐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2,500포인트까지 떨어지잖아요. 예.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중국은 이런 쇼크를 받는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중국이 근데 그걸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거예요. 예. 부실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예. 근데 과연 이제 대비를 하느냐,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대비를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싸움이겠죠.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대중 수출이 지금 계속 정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출이 계속 줄어들 거다. 근데 줄어드는 거를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반도체가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반도체를 좀 좋게 봐야 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리 자동차 이런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뭐 반도체를 생산하니 많이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리차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업체들 지금 전기차 만들려고 샤오미도 그렇고 그리고 뭐 폭스콘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자동차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전기차를.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도 반도체가 이렇게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생겨가지고 전기차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카카오페이 때문에 선물 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은 코스닥을 샀어요. 여태까지 선물을 매도할 때 코스닥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은 샀어요. 근데 기관은 오늘 카카오뱅크도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물론 은행이고 뭐 다르긴 한데 금융이잖아요. 하나는 금융이고 하나는 은행업인데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4천억이에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4,500억 팔았는데 4천억 매도 나왔거든요. 근데 기관은 이걸 샀다는 거죠. 금융을 오늘 1,000억을 샀어요. 다른 쪽을 많이 팔았어요. 전기전자 팔고 막 이렇게. 선물 매도하는 것 때문에. 근데 기관이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테이퍼링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데 질문에 제가 그 기업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에 매출이 1,000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이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억이 되어야 된다. 영업이익이 100억이잖아요. 그게 10%. 근데 보통 이 수익 가치를 줄 때 10배, 뭐 PER이라고 얘기하는데, 퍼라고 얘기하죠. 10배, 뭐 지금 미국은 뭐 17배, 뭐 대만도 12배, 13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0배를 주거든요, 10배. 그래서 이걸 이제 1,000억일 때, 매출이 1,000억일 때 영업이익률이 10%이면 이게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총이 1,000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0억인데 영업이익률이 5%이면 얘는 10배를 줄 수가 없고 5배를 줘야 돼요. 그래서 500억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1,000억인데 이게 5%면 이게 50억이잖아요. 그게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500억이 시총이 적합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기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최저 한도가 5배로 보고 최고는 뭐 알 수가 없죠. 최고는 뭐 에코프로 BM 뭐 오늘 실적 늘었다고 또 올랐는데
이런 회사들 실적 봐보시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8%거든요. 네, 8%. 지금 현재 8%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10조잖아요. 예, 위쪽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PER이라는 거는 제일 낮게 시장이 엄청 안 좋았을 때 제일 낮게 받았을 때 막 2배 받는 기업도 있었고, 예, 자동차 부품 회사들,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1%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PER이 2배 정도밖에 못 줍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의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원래 5배가 적당하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말을 뒤집는 거죠. 이 주식은, 이 주식에 대한 평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간단하고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일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2019년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제가 SKC를 보고, 거래소에서 지금 살 수 있는 주식은 SKC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4만원 정도, 4만원 미치였던 것 같아요. 한 3만 4천원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회사가 1조 6천억짜리 회사를 하나를 잡아먹습니다. 인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회사의 시총이 1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시총은 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네. 근데 지금 17만 원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지금 6조가 넘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 증가가 엄청나게 빠르다. 합병하고 나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근데 매출도 늘어야 되고 영업이익도 늘어야 되고 순이익도 늘어야 되고 영업이익률이 늘면 금상첨화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그 모멘텀에 대한 그런 거를 얼마를 평가해 줄 거냐. 코롱인더를 4만 원에 살 때 그때 코롱인더의 영업이익 대비 시총은 반토막이었어요. 그래서 8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만 원에 도달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하여튼 기업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진짜로 쭉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 시총하고 현재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싼 거거든요. 네. 근데 업종에 따라서 PER, 퍼를 주는 게 있어요. 업종 평균 뭐 퍼가 뭐 5배니 뭐 7배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0배 이상 주는 게 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기차는 뭐 100배 뭐 이런 거 이렇게 주잖아요. 네. 이게 평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중공업 뭐 코스피 200 편입, 요건 뭐 당연히 호재죠. 그러면 코스피 200을 따라 추종하는 펀드들이 현대중공업 사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수급이 좋아지는 거고. 대차장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차장고라는 거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때 주식을 빌리잖아요. 대차. 예. 그거 장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공매도가 몇 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펀드가 다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등락만 이용하는 펀드도 있고 내려가는 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공매도는 역작용보다 순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공매도가 뭐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를 하는 거. 그거를 제어를 못 해가지고 예,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은 건데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순작용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페노션 물어보신 것 같은데 페노션, 네, HMM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 해운 쪽은 뭐 예, 잊어버리는 게 낫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은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을 기대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시장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